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결의 김정원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결의 오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결의 두 변호사의 기가 막힌 전략회의. 오늘 9번째고요. 네. 오늘은 상속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얘기인데요. 이 이름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뭐가 다른가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침 이 주제와 딱 맞는 사건이 우리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정승인도 하시고 상속포기도 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소장이 날아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상속폭이랑 한정승인으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도요. 네, 맞아요. 사건 얘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고 이제 개념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오변님. 그럼 기본부터 해볼까요? 상속이 되면 뭐가 넘어와요? 전부 넘어옵니다.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빚도 같이 넘어와요. 부동산, 예금 같은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대출금이나 카드빚 같은 채무들도 다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빚을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은 재산도 빚도 다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빚이 더 많을 것 같다 싶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선택지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죠. 기한도 있죠. 네, 그래서 기한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죠. 네, 네. 그럼 하나씩 먼저 볼까요? 먼저 상속포기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통째로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법원이 포기를 받아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되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상속 재산을 안 받는 대신 빚도 같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깔끔하긴 하지만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한테 똑같이 그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실 부분이잖아요. 내가 받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도 포기를 했다 그러면 또 삼촌한테 가고 삼촌도 했다 네. 그러면 조카한테 가고 막 약간 이렇게 퍼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 순위까지는 계속 상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기만으로 정리하려면 온 가족이 순서대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조카가 갑자기 빚을 상속받게 됐다며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은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빚이 가족들 사이에 막 이리저리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그죠? 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천만 원이고 빚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니까 아까 상속포기처럼 빚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방법이 있죠.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걸 한정 승인을 한 그 사람이 다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교과서적인 정리 방법이고 저희 법인에서도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사건 얘기로 한번 돌아가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매가 두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은 없으셨고 두 자매가 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동생이 상속 포기를 하는 그런 딱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네, 정석대로 하시긴 하신 거네요. 네. 정리가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두 분 모두 소장을 받으신 거예요. 네, 채권자가 이제 와서 소장을 보낸 거네요. 정확히는 원래 채권자는 아니고요. 그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에요. 오래된 채권을 사들여서 서류상 상속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소송을 걸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다 정리해 놨는데 5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소장을 또 받게 되니까요. 두 분이 각각 어떻게 되셨는지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네. 먼저 동생분. 상속 포기를 하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분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던 게 되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기는 소송이니까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요?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아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법원은 포기한다는 사정을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패소 판결이 나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점이에요.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소장이 날아오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약간 상속 포기도 법원에서 하는 절차다 보니까 법원에서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확정 판결이 나서 뒤늦게 상담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상속 포기 결정문이라도 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언니분이에요. 한정 승인을 하신 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알듯하면서도 모를 듯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정 승인은 포기와 달리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니까 소송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판결이 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뭐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예금 4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400만 원은 또 장례 비용으로 다 사용이 됐었어요. 채권자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겠네요. 상속 재산을 써버린 게 아니냐고. 네, 이게 상속 재산을 써버리면 단순 승인으로 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정 승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문제 삼고 싶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법리가 하나 나와요. 장례 비용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원은 장례 비용을 상속 비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 비용을 지출한 것은 그 상속 비용에서 지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400만 원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상속 재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당하게 지출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서면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언니는 한정 승인을 했고 남아있던 상속재산 400만 원을 어머니의 장례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빚을 갚는 데 쓸 상속재산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요. 네. 그렇다면 판결이 나더라도 언니분이 원래 갖고 있던 언니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겠네요. 그렇죠. 청구하는 쪽에서는 결국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빚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 개시가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둘째, 상속 포기는 깔끔하지만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포기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깔끔합니다. 넷째, 정리를 다 해놨어도 몇 년 뒤에 소장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속 포기 결정문이나 한정 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 5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소장이 와도 걱정할 것은 없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의 한 줄 정리해 보실까요? 제대로 해둔 정리는 5년이 지나도 유효하다. 네, 좋네요. 오늘 9번째 결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